여름이라는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햇살은 찬란하지만 그 빛은 나이 든 피부에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시험처럼 다가왔다. 거울 앞에 서면 손등과 뺨에 자리 잡은 검은 반점과 잔주름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마다 시간이 남겨놓은 흔적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곤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무력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이 아닌 아주 오래된 한 권의 낡은 노트에서 시작되었다. 그 노트는 소금 냄새가 밴 누런 종이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바닷바람과 햇살을 평생 견뎌낸 한 남자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평생 바닷가 소금밭에서 일했던 나의 외할아버지였다. 사람들이 그를 소금 장인이라 불렀던 이유는 단순히 소금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재료에 담긴 생명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할머니는 이미 70을 훌쩍 넘겼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피부가 유난히 곱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햇볕 아래에서 평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등에는 놀랍게도 또렷한 광택과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다. 어느 날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노트를 발견했다. 바랜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거기에는 단순한 요리법처럼 보이는 짧은 기록들이 있었다. 따뜻한 소금물 김을 쐬라, 볶은 쌀가루를 곱게 빻았으라, 콩을 발효시켜 얻은 유백색 액체를 피부에 바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곧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외할머니의 피부를 지켜준 작은 의식들이었음을. 나는 바닷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침마다 밀려드는 파도 소리, 짠내 가득한 바람, 그리고 햇볕에 반짝이는 소금밭은 나의 유년을 구성하는 풍경이었다. 외할머니는 늘 소금창고 옆 작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빻고 섞고 끓이곤 하셨다. 그때 나는 단순히 반찬거리를 준비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모두 피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피부의 숨결을 열어주는 열쇠였고, 볶은 쌀가루는 묵은 세포를 부드럽게 걷어내는 빗자루였으며, 발효된 콩즙은 메마른 피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물줄기였다. 나는 그날 노트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시며 내 손을 감싸주셨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이 분명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촉촉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 노트에 적힌 건 다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하셨다. 그건 내 할아버지가 평생 실험하고 기록한 거란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저희 채널을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바닷바람에 상한 내 손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적어 내려간 흔적이지.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끊임없이 소금더미 사이를 오가며 땀 흘리던 뒷모습. 그는 단순히 소금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건강을 지켜내려 애쓴 연구자였다. 나는 노트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숨겨진 보물을 찾는 기분을 느꼈다. 거기에는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었다. 어떤 날은 소금물의 온도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또 다른 날은 쌀을 볶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세밀한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짧은 코멘트가 붙어 있었다. 오늘 아내의 손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피부색이 옅어지는 듯하다. 다음에는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 모든 기록은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노트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진 연대기였다. 소금밭에서 불어온 바람, 땀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자 했던 마음이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피부는 단순히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살아낸 세월의 증거이자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다. 나는 점점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 자신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거울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노트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피부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꾸준히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이 결국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를 옆에 두고 잠들었다. 바다 내음이 배어있는 종이에서 희미하게 소금 냄새가 풍겼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아직도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사랑으로 나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기록을 이어가야겠다고. 노트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소금이라는 단어였다. 나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바닷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이른 아침의 소금밭은 언제나 신비로웠다. 해가 떠오르면 햇빛은 소금 결정 위에서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거울이 동시에 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찬란했다. 할아버지는 늘 소금이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셨다. 땀과 바람, 햇살과 바다가 빚어낸 결정체. 외할머니가 피부에 소금을 활용한 이유도 바로 그 순수한 힘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뜻한 소금물 김을 쐬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부의 숨구멍을 열어주고 오래된 피로를 흘려보내는 작은 의식이었다. 뜨거운 물 위에 소금을 풀어놓으면 공기 속에 은은한 짠내가 스며들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나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뛰놀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소금의 미세한 입자가 피부에 닿으면 묘하게 따뜻하고 안도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세월의 먼지가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각. 할아버지가 기록한 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증기를 쐬고 나면 얼굴빛이 한결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소금은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재료는 볶은 쌀가루였다. 쌀은 우리 밥상의 기본이자 세대를 이어온 생명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피부를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노트에는 쌀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 곱게 빻는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적혀 있었다. 그 과정을 상상해 보았다. 팬 위에서 서서히 볶아지는 쌀알은 은은한 고소한 향을 내뿜었고 그것은 부엌 가득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다. 그 향을 맡는 순간 마음마저 편안해졌다. 쌀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는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굴러다니며 묵은 각질을 걷어내는 역할을 했다. 강하게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모래 위를 스치듯 은근하게 오래된 껍질을 벗겨내는 방식이었다. 피부에 쌀가루를 얹으면 마치 벽지 위에 묵은 때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삶에서 쌓인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까지 함께 털어내는 듯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과정을 직접 따라하며 놀라움을 느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쌀가루의 질감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피부는 서서히 매끄러워졌고 거칠었던 부분이 조금씩 사라졌다. 외할머니가 늘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쌀가루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작은 예식이었고 하루하루를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이었다. 세 번째로 눈에 들어온 재료는 발효된 콩즙, 즉 두유를 자연스럽게 발효시켜 얻은 유백색의 액체였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콩은 오랫동안 우리 식탁과 삶을 지탱해온 원천이었다. 된장, 간장, 청국장처럼 모든 발효 음식의 바탕이 되는 콩은 건강의 뿌리였다. 그 콩에서 얻은 발효액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젖산과 효소는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메마른 세포의 수분을 공급하고 필요한 살결을 되살려 주었다. 할아버지는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 콩즙은 시간을 기다릴 줄 안다. 하루 만에 효과를 보려 하지 말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길을 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발효라는 과정 자체가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실패하고 꾸준히 기다리면 비로소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 나는 발효된 두유를 피부에 발라보았다.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그 촉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몸속에 녹아드는 듯했다. 잠시 눈을 감자 피부 안쪽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쌓여있던 무언가를 풀어내는 경험이었다. 발효는 단순한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다. 세 가지 재료는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소금은 피부의 문을 열어주었고, 쌀가루는 묵은 때를 걷어내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으며, 발효 콩즙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야말로 진정한 힘이 발휘되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모여 하나의 교향곡을 완성하듯 이 세 가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균형을 이루었다. 나는 노트를 읽으며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기록한 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이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믿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
값비싼 병원 치료나 화려한 광고 속 제품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있었던 가장 소박한 재료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외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피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란다. 숨기려고만 하면 더 어둡게 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보살피면 밝아지는 법이지. 그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이제 거울 앞에서 주름과 반점을 원망하기보다 그것이 나의 삶을 증명하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장 위에 새로운 빛을 덧칠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졌다. 소금, 쌀, 콩, 세 가지 재료는 그 자체로 한국인의 삶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바다와 들판, 그리고 땅에서 얻은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들이 이제는 피부와 영혼을 지켜주는 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것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삶의 지혜를 계승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닷가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짠내 가득한 공기 속에서 나는 노트에 적힌 글꼴을 떠올렸다. 자연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그 말처럼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한 소박한 재료들 속에 있었다. 나는 깊이 호흡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사랑으로. 나는 노트 속 기록들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래 미뤄두었던 약속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열리는 동창회, 무려 40년 만의 재회였다.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 온 주름과 반점들이 거울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잘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려웠다. 그러나 노트 속 글귀가 자꾸만 마음속을 울렸다. 자연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사랑으로 나는 결심했다. 이번 동창회를 앞두고 할아버지가 남긴 방법을 직접 실천해보기로. 먼저 소금을 준비했다.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굵은 천일염을 작은 냄비에 풀고 끓는 물 위로 얼굴을 가까이 했다. 김이 피어오르자 짠내가 코끝을 스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에 증기가 얼굴을 감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린 시절의 바닷바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 같았다. 피부에 스며드는 짭조름한 입자는 마치 지난 세월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했다. 거울 앞에 앉아있던 무력감이 조금씩 걷히고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다음은 볶은 쌀가루였다. 팬 위에 하얀 쌀알을 올려놓고 약한 불로 천천히 볶자 고소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돌절구에 넣고 곱게 빻아낸 쌀가루를 손끝에 묻혀 얼굴 위를 가볍게 문질렀다. 놀랍게도 까슬까슬하던 뺨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레 벗겨내는 것처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안의 밝음이 드러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발효된 콩즙을 준비했다. 유리병에 담아두었던 두유가 하루 이틀 지나며 은은한 향을 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작은 그릇에 덜어 피부에 얹었다. 촉촉하게 스며드는 그 느낌은 단순히 보습이 아니었다.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숨을 쉬는 듯했고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는 장면이 겹쳐졌다. 나는 그 순간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노트에 적힌 순서를 따라 조심스럽게 반복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잔잔했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고 눈가의 주름 속에서도 자신감이 피어났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다. 거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동안 나는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를 숨겨왔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동창회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3가지 과정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소금 김을 쐬며 깊게 호흡하고 쌀가루로 살결을 어루만지고 발효 콩즙을 얼굴에 바른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느껴진 건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이었다. 마치 그분들이 잘하고 있다. 이제 자신 있게 나아가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드디어 동창회 날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가볍게 하고 거울 앞에 섰다. 놀랍게도 피부톤은 전보다 확연히 밝아 보였다. 완벽하게 반점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눈빛 속의 변화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향해 당당히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나를 보며 놀란 듯 말했다.
오, 너는 여전히 화나구나.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 칭찬은 단순히 피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마음의 빛을 본 것이리라. 돌아오는 길에 나는 손가방 속에 넣어둔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바닷바람과 햇살,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기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동창회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꾸준히 이어가며 나의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가겠다고.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나의 기억 속에서 고단함의 상징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늘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손등 위에는 갈색의 반점들이 짙게 퍼져갔다.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간,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던 시간,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장 보러 다니던 수십 년의 세월이 모두 그 자국에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점점 그 손을 감추려 했다. 여름에도 긴 소매를 고집했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일부러 손을 뒤로 숨기셨다. 손자들이 장난삼아 손을 잡으려 할 때조차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다. 그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노트에 적힌 방법을 어머니께 전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기록이에요. 어머니는 처음에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다 늙은 손인데.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설명했다. 소금의 증기가 피부의 길을 열어주고 쌀가루가 묵은 세포를 부드럽게 벗겨내며 발효된 콩즙이 메마른 결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듣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해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끓는 물 위에 소금을 풀자 짠내가 공기 중에 번졌다. 나는 조심스레 냄비 위로 어머니의 손을 가져다 대었다. 김이 부드럽게 감싸자 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다. 생각보다 따뜻하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소녀 같은 표정을 보았다. 이어서 볶은 쌀가루를 손등 위에 얹어 살살 문질러 주었다. 까슬까슬했던 결이 조금씩 매끄러워지자 어머니는 연신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며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발효 콩즙을 손등에 발라드리자 은은한 향이 퍼지며 손끝에 촉촉한 빛이 돌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다. 요즘 손이 전보다 덜 건조한 것 같아. 밤에 긁히던 느낌이 없어졌어. 그 말에는 오래된 체념을 깨뜨린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손등에는 확실한 변화가 보였다. 진했던 반점들이 옅어지고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어머니의 표정이었다. 대인관계를 피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웃 모임에도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셨다. 부녀회에서 사람들과 마주 잡은 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손자들이 놀자고 손을 내밀면 환하게 웃으며 잡아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다. 단순히 피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빛을 찾은 것이었다. 거울 앞에서 손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손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니 참 기분이 좋구나. 그동안 괜히 숨기고만 살았어. 그 말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화해와 수용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를 펼쳐 다시 읽었다. 할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지켜주기 위해 기록한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십 년 전 남긴 그 기록이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이후로도 어머니와 나는 주말마다 함께 이 과정을 반복했다. 소금물에 김을 쐬며 지난 추억을 나누고 쌀가루를 바르며 웃음을 터뜨리고 콩즙을 바르며 서로의 손을 감싸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모녀가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새로운 의식이 되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피부를 위한 작은 습관들이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노트 속의 세 가지 재료는 단순히 소금, 쌀, 콩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이야기였고 세대를 잇는 달이었으며 사랑과 기다림의 상징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따라하면서 외할머니의 미소를 다시 떠올렸고 어머니가 손을 숨기지 않고 잡아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름다움은 피부 깊숙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 나는 때때로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젊었을 때는 거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잡티와 주름, 세월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울이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삶을 기록한 일기장이자 내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해주는 증거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나는 이제 숨고 싶지 않았다. 피부가 조금 더 밝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당당히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노트 속 문장 중 가장 좋아하는 한 줄을 늘 마음속에 새겼다. 피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삶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소금을 통해 배운 정화, 쌀가루를 통해 배운 내려놓음, 발효된 콩즙을 통해 배운 기다림과 인내. 이 세 가지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단계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나갔다. 해가 지고 노을이 바다 위에 붉은 빛을 들이울 때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손등 위에는 여전히 세월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빛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손이 되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손을 다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피부가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월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것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려한 광고 속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나이를 넘어서는 진짜 비밀이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혹시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손등을 감추며 마음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작은 노트의 기록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피부와 마음은 여전히 변할 수 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바꾸었는가? 답은 명확했다. 그것은 소금이나 쌀, 콩이라는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들에 담긴 이야기와 사랑이었다. 할아버지의 손길, 외할머니의 미소,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 하나의 긴 선율을 완성했다. 그것은 마치 세월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와 같았다.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 힘,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선 나는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결점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희망을 보았다. 내 피부는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지만 그 흔적은 내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아름답다. 이제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다.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 가장 소박한 재료들을 꺼내 보시라. 그것은 단순히 피부를 위한 레시피가 아니다. 자신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식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빛은 달라진다. 저는 믿는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간다면 나이 든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숨지 마시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당당히 웃으시라.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 변화는 단 하루 만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젊음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